안녕하세요, 차탄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차주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9살 직장인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근한이라고 합니다. 차량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2022년식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고요. 트림은 시그니처 그래비티에 빌트인 캠 뺀 풀옵션 차량입니다. 빌트인 캠은 왜 빼신 거죠? 녹음도 안 되고. 녹음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네. 저도 빌트인 캠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무조건 싸지. 블랙박스 못 하셨죠? 아이나비에 QXD 7000 달았어요. QXD 7000이요? 네. 5000이 아니라 7000이요? 네. 좋은 거 다셨네요. 네. 서비스를 받으신 거예요? 서비스는 원래 이건 아니었는데 추가금 내고 달게 되었습니다. 아, 딜러한테 추가금 내고요? 네. 어쩐지 전 5000 달았거든요. 7000까지 잘 안 달아줘요. 아, 네. 7000이면 딜러가 정색합니다. 절대 못 해준다고. 맞습니다. 네. 이전에 좀 타던 차량이 있으셨나요? 일단 집에 아반떼 MD라고 2014년식 휘발유 모델을 탔었는데 부모님 거다 보니까 많이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거 타고 다녔는데 연비가 엄청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좀만 타면은 바로 주유소를 갈 정도로 금방금방 달아서. 스포티지 선택하시기 전에 네. 같이 고민하신 차들은 뭐뭐 있어요? 네, 소렌토랑 니로 하이브리드, 셀토스 봤었고 볼보 XC40이랑 BMW X3랑 렉서스의 UX 하이브리드 봤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셀토스는 작은 것 같고 소렌토는 좀 큰데 하이브리드를 결정하려면 이제 체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좀 애매하고 외국 걸로 돌리자니 디젤이랑 휘발유밖에 없어서 이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타이밍 좋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풀옵션이에요. 풀옵션에 그래비티까지 추가하셨어요. 네. 그럼 그 가격이면 소렌토 옵션 적은 걸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왕 차 살 거 옵션 하나 두 개 빼서 아쉬워하느니 그냥 돈 더 내고 풀옵션을 해서 만족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량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 옛날에 회사 차가 이제 디젤이어서 그때는 디젤 차가 원래 막 딸딸딸딸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막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뒷달 유명하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이거를 딱 타니까 네, 그때 이제 딸딸딸딸 소리가 걸리더라고요. 이 차가 진짜 조용하거든요. 많이 정숙해요?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도 다 시동 켰냐고 할 정도로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 보드가 큰 거 12.3인치? 이게 소렌토보다도 큰 화면이거든요. 그 큰 화면이랑 또 하나 들자면 연비인데 사실 연비 때문에 산 것도 있어서. 연비 몇 정도 나와요? 일단 인터넷에는 16.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타는 스타일은 한 13에서 15 정도? 도심 돌아다니는. 고속도로는 24까지 찍히고요. 24요? 네. 기름을 무슨 24는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가 휘발유랑 전기랑 같이 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60에서 80 정도의 속도를 잘 유지하면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하남 가는 길에 한번 봤었는데 30km까지도 나왔었거든요. 30이요? 네. 그래서 이제 사길 잘했다라고. 그 직전에 고장난 거 아니에요? 30km. 그래가지고 저도 이상해가지고 사진 찍어놨거든요. 30km 나온 거. 네. 근데 그 정도로 연비가 진짜 좋아서. 그럼 기름을 한 달에 한 두세 번 넣으시겠어요? 저번에 넣고 이제 한 달 만에 넣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넣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출퇴근용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마트 갈 때 타고 어디 잠깐 놀러 갈 때 타고 하니까 진짜 탈 일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직한 회사에서 이제 회사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 이제 그때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회사에서 왜 업무용으로 자차를... 이제 그 대신에 기름값이랑 유지비랑 이런 거는 네, 그쵸. 네, 줄 거 줘야죠. 남의 자차를 회사차로... 또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승용차를 탔었어갖고 이게 짐 실는 게 조금 그랬었는데 확실히 SUV를 타니까 짐도 많이 실리고. 승용차는 트렁크랑 뒷좌석이랑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뭐 기다란 짐 같은 거 이런 거 실기 불편했는데 스포티지는 뒷자리 의자만 접으면은 좀 긴 거라도 잘 실리니까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아반떼 탈 때는 차가 낮고 이쪽 A필러 쪽이 막혀 있으니까 좀 못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SUV 같은 경우는 차체도 높고 시야가 넓게 보여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면 50%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좋고, 그 여자친구가 일단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 넓어졌죠. 네. MD 타고 다니시다가. 예, 차주님 차량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차가 조금 크다 보니까 뭐 지하주차장을 갔는데 폭이 조금 좁은 지하주차장이면 주차는 되는데 제가 못 내려가지고 아. 차 세워놓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넣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이얼 부분이 하이그로시다 보니까 지문이나 먼지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좀 안 좋은? 아니, 이게 먼지 쌓이고 지문 묻는 네. 거 싫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바로 여기 계셨는데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또 이 예민한 분들 진짜 예민하거든요, 이런 게. 그렇다고 근데 또 막상 열심히 닦진 않는데 아, 그냥 그냥- 좀 아쉽다. 네, 그 정도. 단점 하나가 이제 에어컨 여기 모양이 이래가지고 무선 충전 거치대가 달기 조금 불편하거든요. 여기다가 하기에는 화면을 가리고 통풍구에 하자니 바람이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세트가 아니라 헤드 따로 여기 뒤에 마운트 따로 예. 따로 찾아가지고 산 거거든요. 무선 거치 충전대를 편하게 걸 수 없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네. 무선 충전이 원래 지원되지 않아요? 풀옵션이면? 되는데 사실 뭐 연락도 많이 오고 하면은 좀 짐도 올려놓고 하면은 여기다 물통도 올리고 하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은근히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걸 흘리시네요. 아니, 업무적인 연락이 또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 너무 만족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MD 타다가 이거 타시니까 이거 보이겠습니까, 단점이? 네, 너무 신세계라서. 이거 완전 풀옵션이에요. 네. 마음에 드는 옵션이 또 있을 거예요, 많은 옵션 중에. 근데 저는 일단 썬루프 혹시 흡연하시나요? 아니요. 흡연 안 하는데 네. 이게 개방감이 확실히 좋고 근데 이 운전할 때는 잘 안 느껴지지 않나요, 개방감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닫혀 있을 때랑 네. 열려 있을 때랑 아. 근데 달라가지고 열고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른 옵션 좋은 게 있을까요? 아반떼 MD가 오래되다 보니까 연식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는데 스포티지에는 있어가지고 아, 또 신세계죠. 고속도로에서 탈 때 발이 조금 편한 거. 고속도로에서 진짜 진가를 발휘하죠. 네. 같은 이유로 또 오토홀드. 오토홀드 진짜 네. 좋아요. 근데 오토홀드가 좀 사람마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저는 시내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신호등 앞에서 많이 서는 횟수가 많아서 오토홀드가 좋고 내비게이션 큰 것도 이제 별거 아니지만 내비게이션 큰 것도 좋더라고요. 내비가 엄청 커요. 네. 또 이게 외제차보다 국산차가 좋은 게 내비 아니겠습니까? 그쵸. 통풍 시트. 통풍도 없었죠. 네, 옛날에. 없어. 약간 좀 신세계였어요. 진짜 신세계예요. 네. 저희처럼 좀 옛날 차 타다가 요즘 차 타면 전동 시트도 되게 좋더라고요. 메모리 시트랑 옆에 여기 차 옆에 보면 네. 옆좌석 이거 조절해 주는 거 있거든요. 조수석 전동 시트. 근데 이것도 아. 되게 좋더라고요. 앞자리에 짐을 싣는데 칸이 여기 폭이 안 맞으면은 아. 근데 원래는 제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아, 그런 게 또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단점 말씀하실 때 확실히 좋은 점이 맞나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 안 쓰는 옵션인데 이거 괜히 넣었나? 하시는 옵션도 있나요, 혹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이 현기의 모든 옵션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총평 해주세요. 일단 SUV다 보니까 짐이 많이 실리고 연비도 좋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SUV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한강 가서 차박도 할 예정이고 이제 다만 풀옵션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이슈 때문에 대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게 좀 아쉬운데 저는 이제 5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지금 신청하면 16개월 어우, 정도 걸린다고 해서 신박한가요? 네, 소렌토랑 비슷하게 걸린다고 그래서 만약에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솔직히 빨리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강력 추천하는 차인데 대기 기간이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차가 되다 보니까 그 대기 시간은 좀 고민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주님. 네, 그래비티 트림은 왜 넣으신 거예요? 그래비티 트림을 넣으려고 한 건 아니고 차 색깔을 고르다가 정그루드 그린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색이 그래비티 옵션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래비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색상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네, 딱 보자마자 여자친구랑 저랑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자친구분의 의견이 많이 개입됐나요? 네, 좀 이게 그래비티 트림이면 네. 일반 트림하고 좀 다른 점이 많다고 해요. 그릴이 다르죠. 네. 그릴이 약간 뼈다귀 모양. 그릴이 다르네. 여기 밑에 범퍼가 원래 여기가 중간에 끊기는데 이게 그래비티를 해갖고 이렇게 좀 동그란 범퍼가 일직선으로 쭉 있네요.
네, 루프렉. 네, 루프렉 이것도 원래 그냥 일반 모델은 없는데. 그리고 인상 깊은 게 네, 이 몰딩이랑 필러 쪽이 네. 하이그로시예요. 네, 몰딩까지 하이그로시인 건 좀 신기하네요. 사이드 미러도 네, 검은색입니다. 뒷범퍼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네.